김어준진 축의 매불쇼. 오늘 오랜만에 수요 난장판 완전체가 다들 모이셨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수요 난장판. 아이고, 광고는 새로 안 들어가. 맨날 같은 광고만. 와,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맞지? 이어폰도 안 쓰시는데. 그러니까 이어폰을 안 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자, 사실상 MB 기가 막힌 타이밍. 이재호 건국대 석자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머리를 아주 단정하게 하고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스킨십 전문가 박시영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대표님은 댓글 봐요? 안 봐요. 안 봐? 좀 봐. 보고 고쳐. 아니, 제 유튜브 댓글도 안 보는데 여기 댓글을 봐. 너무 우리 장관님을 만진다고 난립니다, 지금. 네. 그걸 또 좋아하는 분도 많다. 그렇습니까? 아니, 내 딸이 자기보다 많이 만진다고 그래요? 나보다 내 아빠를 많이 만지네. 매불쇼를 보나봐. 네. 보면서 내 보고 그 왜 아빠 옆에 있는 분은 박시영이. 왜 자꾸 아빠를 만져? 잘못했네. 너무 만지기. 너무 만져. 그만큼 친근하게. 그렇지. 네. 오일이라도 좀 바르고 만약 만져주세요. 여기 최진복이 앉았다. 네. 안 만져. 대화가 되겠어요? 안 되죠. 딱딱해지죠 분위기가. 대표님의 곁도 안 내줍니다. 네. 저는 예의를 갖추죠. 예. 자, 아직도 이준석이 인사한다고 뿔이 나 있는 최진보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랜만에 왔어. 네. 친 이준석께 이준석 날아가니까 또 여기 기어 들어왔네. 자기 살 길 찾아야 됩니다. 천하람 혁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하루 빠졌다고 사람을 그렇게 욕을 합니다. 방송에서. 혁신위원은 계속 가는 겁니까? 예. 뭐 바로 회의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 가는 거군요. 권성동 원내대표님도 회의에 참석해서 또 힘을 실어주시겠다고. 그렇군요. 권 쪽으로 붙습니까 이제? 아니 뭐 그렇다기보다는 본인이 오신다는데 뭐 내가 붙고 말고 할게 뭐. 요새 좀 어때요? 뭐 솔직히 뭐 좀 그렇죠. 씁쓸해. 당이 좀 안 좋으니까. 안 좋아서. 네. 당이 안 좋은 게 이준석이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진짜 천하람 기다렸습니다. 오늘 뭐 맹활약 할 것 같아요. 맹활약. 네, 네. 오늘 뭐 이준석 이야기 왠지 바로 우리 하지 이재호 않겠습니까? 대표님이랑 저랑 싸울 것 같아요 오늘 또. 그렇습니까? 네. 최준복 교수님 웃고만 계시고.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박시영 대표 바람잡이 잊지 마시고요. 조심해야 돼. 아니 그나저나 우리 이재호 대표님 MB 사면 때문에 대표님이 말수를 줄이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너무 떨어지고 세상이 너무 혼란스러워졌어요. 왜 그래? 오늘 활약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 내가 뭐 방송 나갈 때마다 맹활약을 하는데.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MB 사면을 자꾸 염두에 두다 보니까 이 발언이 주춤했어요. 예, 맞잖아. 그러니까 세상이 이거 바로 잡혀지지 않아. 예, 대통령 지지율을 올려주셔야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지율이랑은 하나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우리 조회수랑만 상관이 있지 지지율이랑 뭐가 상관이 있어 그게. 요놈이 그래도 똑똑해.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로 나온 뉴스부터 좀 다뤄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최근 들어 한 행보 중에 가장 잘한 게 도어 스태핑 중단이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제기. 오늘 바로 또 재개했습니다. 이거 왜 그런 겁니까? 그 천공 스승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해라. 기자들 불러놓고 기자회견 방식으로 이렇게 조언을 한 게 알려졌습니다. 네. 근데 그대로 따라서 하면 천공이 모든 걸 좌지우지한다. 이 프레임에 갇힐까봐 오늘 나오신 게 아닐까? 일단 이제 그만둔다고 하니까 비판열이 많았잖아요. 처음에는 네. 코로나 핑계를 댔는데 네. 그러다 핑계다 그러면서 언론이 막 비판하고 그렇습니다. 국민도 비판하고 이러니까 네. 고집이 다시 나오신 거지. 윤석열 대통령 고집이 있거든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비판을 싫어해요. 그렇게 보이는 것 자체를. 그러니까 그냥 눈치 안 보고 다시 시작해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민과 기싸움하는 뭐 그런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싸움을 해요. 기싸움은 아니에요? 아니 그럼 근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를? 그러니까 저는 좀 전체적인 과정이 좀 별로였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경호처에서 얘기했고 뭐 그거는 팩트인 것 같긴 해요. 네. 어쨌거나 뭐 좋은데
그럴 거면은 차라리 그 발표도 대통령이 나오셔서 했었어요. 마지막으로 도어 스태핑 하면서 이러 해서 지금 조금 우려가 있다. 오늘까지만 하겠다. 오늘까지만 하겠다. 이러면 진정성 있었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기자분들도 너무 막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고 이게 좀 안 좋지 않겠냐. 우리 시스템을 좀 정비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한 2-3주 후에 우리가 재개를 하자. 그때까지 나도 요거를 좀 정비를 하겠다. 그렇게 밝히고 들어가셔야 되고 나오실 때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나오셔야 되는데 그냥 하루 쉬어보고 이 별로 여론 안 좋고 뭔가 여론에서 좀 이게 질타를 받는 것 같으니까 다시 하루 만에 나오셔가지고 물론 멀찍이 뛰기는 했지만 너무 좀 가벼워 보여. 아니, 근데 이게 저는 대통령도 대통령인데 대통령실에서 이거를 너무 대통령의 결정이나 행보를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요.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라 말을 못 하는 거고요. 말을 해야지. 그러니까 참모들이 말을 해야지. 제대로 못 하는 거. 아니 저는 속보가 딱 떴어. 도 스태핑 다시 했다는 거야. 네. 그래서 딱 읽어봤더니 내용을 전문을 읽어봤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궁금해서. 네. 내용이 없어. 하신 말씀에 흔히 말하는 핵심 메시지가 없는 거야. 그냥 의례적으로 한마디 하고 그냥 들어가신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루 중단하고 나와서 뭘 하시려면 흔히 말하는 꼭지가 있어야 하거든. 의제가 아젠다가 있어야 하는데 없으시더라고. 그럼 그거 왜 하지?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조금 더 정비를 해서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면 그게 플러스가 되는데 그렇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네. 꼭지가 예전에 뭐 있었나요? 왜 자꾸 꼭지 제가 꼭지 도는 거 보고 싶으세요 지금 교수님? 근데 오늘 보니까 이게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건 확실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도착하기 전에 대통령실 직원이 나와서 막 거리 측정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 즉흥적으로 한 건 아니고 사전에 미리 알렸던 거는 같아요. 그런데 너무 하루 만에 다시 얘기하니까 참 뭔가 좀 가벼워 보인다. 계속 하시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거 봐.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이 원한단 말이야. 이 잘해야 돼. 왜 이렇게 손가락질까지 하면서 그래? 죄송합니다. 네. 우리 대표님은 뭐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첨언할 말씀은 없으십니까? 별로. 그렇습니까? 별로. MB 사면 얘기하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오늘 말씀 안 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아니야. 바람 잡기 나름이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은 뭐 지지율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리고 여론조사 보면은 하나하나 항목별로 또 데이터가 다 나와 있더만. 네네. 예, 여러분께서 한번 좀 짚어주세요. 제일 큰 문제가 뭔지. 가장 큰 문제는 인사로 나왔죠. 뭐 인사로 나왔지 나오기는. 네, 그리고 독단 이런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공정과 상식 대화하겠다고 하는 말씀 많이 하셨는데 실제 해보니까 독단적 인사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검찰을 그러니까 아무데나 막 다 심어놓으시잖아요. 그렇지. 임명하고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지인 편중 인사. 지인 편중 인사, 인사 검증도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인사 네 검증 안 명이 지금 됐어. 인사청문회 받지 않고 임명이 됐고 그렇습니다. 또 4명인가 낙마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사실 인사 검증에 문제가 있다. 근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밑으로 인사 검증단이 갔지 않습니까? 네, 인사정보관리단 작품이 송홍렬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거 날라갔어요. 네, 아무도 한동훈 장관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박시영 대표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가장 큰 건 이제 두 가지라고 보는데 여기서 저쪽으로 패스하는 거는 뭐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게? 왜 뭐 티키타카를 왜 하는 거예요? 짜고 하는 거야. 팀이잖아. 짜고 하는 거야. 서로 짜고. 서로 존중해줘. 생각은 다를 수 있어. 네.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저한테 패스를 하시려나 했는데 저쪽으로 가더라고 갑자기. 예. 저는 사실 그 능력이 딸리면 열심히라도 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못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한가한 행보들을 많이 했어. 민생은 정말 힘든데 그러면서 거리감이 첫째 생겼고 두 번째는 능력이 있든 없든 문제가 있든 없든 자기 사람이면 네. 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공사 구분도 안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말썽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검찰 편중 인사도 생겼고, 네. 그다음 비선 논란도 생기는 거고, 네. 뭐 대통령 친인척도 거리낌 없이 대통령실에 예, 육전. 직원으로 채용하기도 하고. 그런데 코브라 여기서 콘텐츠. 누가 뭐라고 해? 국민들이 뭐라고 하거나 야당이 뭐라고 해? 언론이 뭐라고 해? 그러면 그거를 겸허하게 듣고 고민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탓을 해. 여당 탓이다, 야당 탓이다, 언론 탓이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자세를 안 보이다 보니까 이렇게 훌륭한 장관 뻔뻔한 같냐?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이거 국민들을 이기려고 하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특히 최근에 박순애 장관인가요? 네. 그 임명하면서 네.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것을 언론과 야당 탓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 볼 때 황당한 거죠. 어. 그러니까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할 수는 있는데 그런 지적이 오면 따끔한 지적이 오면 반성하고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신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한가한 행보, 뻔뻔한 행보 이런 것들이 지금 맞물리면서 네. 이 지지율이 아주 빠졌다.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 논란도 물론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네. 그 사과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아니 진짜로 나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사과. 없어. 그나마 사과가 그 개사과 논란이 있었을 때 아이, 또 그때 왜 그러세요, 한 번 또. 정도. 예. 아니 왜 그 사람이 잘못할 수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저는 지지율 반등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그 비단 주머니를 굳이 제가 하나 드린다면 아 그 이주성 안에- 날라갔으니까. 또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근데 진짜 그게 저는 핵심이 사과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예, 예. 그리고 예를 들면 부족한 인사 쓸 수도 있어요. 내가 미안하다. 근데 우리가 이 사람이 이런 자질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 흠을 우리가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첫 내각이고 하니까 좀 너그럽게 봐주시라. 믿고 지켜봐달라. 그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뭐가 잘못입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게 이제 곱하기 2배가 되는 거잖아요. 국민들 저거랑 입장에서 좋은데? 봤을 때는.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이 왜 이렇게 이제 누가 쩝쩝대는 거예요? 대표님 막 과자 아니, 먹었어. 식사를 무슨 고기를 드시고 오셨어요? 아니 왜 그러시는 거예요? 대표님 저희 간만에 좋은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야 이쑤시개 좀 갖다 드려라. 쳐치는 거야. 아니, 천안함이 좀 돌아왔어. 아이 돌아온 거 말고. 이준석 때문에 이런 거야. 이게 이준석 때문에. 지지율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국민들의 평가기 때문에 네.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제가 여기서 혼자서 윤석열 대통령 잘하고 계십니다라고 의미도 얘기하는 없어. 건 그 의미가 반감만사. 없어요. 그거는 더 국민들 화가 나게 맞습니다. 하는 거고. 네. 그러면 겸허하게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인사 문제가 표면적으로도 나오긴 나왔지만은 핵심은 공정과 상식이라는 키워드를 못 지킨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냉정하게 놓고 보면 제가 우리 대통령을 디스하자는 게 아니라 네.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 관련 정책을 아주 잘할 거라고 기대한 사람 별로 없었을 겁니다. 맞잖아. 예. 내가 얘기했잖아. 근데- 능력은 딸리는데. 아니 근데 이제 국민들이 그걸 모르고 뽑으신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노력하는 자세. 그러니까 국민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자세가 일단 있어야 되고 그 경제를 차치하고 그러면 과거 정권에 비해서 조금 더 공정하고 상식적인 그렇지. 걸 해야겠지라고 기대가 있었는데 조금 거칠더라도 결국 대통령이 그 메시지를 내놓는 거는 말 아니면 인사밖에 없는데 그 중에 중요한 건 행동인데 그게 인사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여기서 기존 정권보다는 좀 더 도덕적으로 나은 사람들을 쓰겠지라고 했는데 그 기대가 무너지다 보니까 이제 공정과 상식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좀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닌가. 저 되게 위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예. 그래요. 메시지가 좋은데. 근데 사과를 만약에 갑자기 또 하면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그러세요. 사과를 하면 이게 좋아지냐 여기에서 아마 이 윤 정부의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본인들이 이제 지지했던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지지자들은 좀 강한 대통령 뭐 이런 거에 대한 어쨌든 선호가 좀 있는데 여기서 죄송합니다 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혹은 뭐 인사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지지자들조차 떠날 거라는 두려움 같은 게 혹시 있으신 건 아니 아닌가? 근데 저는 이게 동의하기 어려운 게 지금 정영진 씨는 어떤 정무적 판단으로 전략적으로 그런 태도를 보인다라고 이제 분석하고 있는 건데 네. 제가 볼 땐 그렇지는 않아요. 그게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지금 그러면 40% 지지율에서 30% 중반대로 빠졌는데 어느 층이 빠졌냐 분석을 해보면 남성 옛날 남성이 지지세가 강했잖아요. 남성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층에서 빠졌어요. TK에서도 엄청 빠졌어요. 20대 60대 같이 빠졌거든요. 그러면 이미 민주당 지지층이나 다른 정당 지지층은 이미 평가가 박하잖아요. 그럼 남아있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이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빠졌냐? 지금 천안함 위원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을 새겨 들어야 돼요. 네. 굉장히 위기입니다. 만약에 20%까지 주저앉히잖아요. 만약 20% 후반대까지 밀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모든 것은 다 윤석열 대통령 탓이다로 나옵니다. 네. 옛날 노무현 대통령 그렇게 당했거든요. 네네.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이 다 쑤시는 것 같으시니까 네, 한 말씀 좀 해주시죠. 길게 얘기할 거 없죠. 네, 다들 아유 니들이 뭘 아냐 이놈들아. 짧게 한 마디로 정리합니다. 한 줄 평. 이게 뭐 한 20%까지 빠질 수도 있어요. 빠질 수도 있는데 나 그러면 그게 빠진다고 뭐 정권 끝나는 건 아니지만은 네. 그러나 지금 전 위원장의 그 진단했듯이 지금이 상당히 중요한 중요한 시기죠. 시점이구나. 이걸 그냥 여론조사라는 거 뭐 빠졌다 뭐 올라갔다 뭐 그러지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니지 지금은.
왜냐 그러면 전에 MB 때는 MB 얘기하면 손해일 텐데요. 84%까지 올라갔다가 그런 적이 있어? 소고기 초반에, 파동 나면서 20%가 떨어졌거든. 그러나 그래. 떨어지는 계기가 있었거든. 소고기 파도라는 그 하나의 사건. 하나의 민주당 사건이 있었어. 조작하는 바람에 그 공작이 그죠, 선동을 우린 거지 그게. 광우병 때. 그래 네, 과우병 파동. 맞습니다. 그 과우병 파동이라는 것이 생기고 사건이 있었어. 빠져나갔거든. 그렇지, 그는 사건. 빠져나가는 계기가 있었거든. 그렇지 그렇지. 있잖아. 물론 근데 인사 논란도 있었지만 지금은 무슨 뭐 크게 빠져나갈 만한 계기도 없는데 그게 계기가 빠지는 너무 거잖아. 많아. 그러니까 자잘한 게. 그게 다 적신 거야. 그게 사실은. 그게 더 위험하지. 더 지금은 위험하지. 상당히 그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는 거는 상당히 위기로 생각하고 네. 단도리를 잘 해야지. 이게요 민심을 읽으시려면 그 만평들 있잖아요 신문에 만평. 아, 네, 만평 네, 네. 만평들을 쭉 보면 네. 그 논조들을 보면 느낌이 딱 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만평 봤는데 네. 지지율 빠지니까요. 네. 그 이제 막 싸우는 거야 부부간에 뭐 윤석열 왜 뽑았어 막 이런 식의 만평이 딱 나오다 마지막에 네 손모가지를 탓해야지 딱 말이 나옵니다. 벌써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건 뭐 맨날 나오는 소리고. 맨날 나오는 거래. 맨날 나오는 거래. 손가락 잘라면 그 소리는 손가락 뭐 얘기는 맨날 나오는 그건 거래. 어느 안철수 정도- 의원도 한 얘기잖아요. 이상 소리고 아니, 그건 뭐 손가락이 아니라 손모가지가 맨날 나오는 얘기니까. 손모가지가 그분은 뭐 손가락이 손을 뭐- 크게 쓰셔가지고 찍으시나 보네요. 뭐 만병가들 하나 쓰는 소리고. 네, 네. 이명박 국정 지지율 보니까 17%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네요. 그 언제입니까? 2008년 6월 2일 그래. 자의 17%. 그래. 그게 과우병 파도. 네, 사실 이때 내려갔어요. 그럼 지금 MB 사람 하야했어야 돼. 하야. 지금 MB 사람을 많이 쓰잖아. MB가 그 이후에 금융위기를 얼마나 잘 극복했는데요. 지금. 요때 하야했으면. 네, 그거는 역사의 길이 남아. 그거는 과우병 파동이라는 것을 이 광우병이에요 이때? 만들어내고 그때 그거는 그랬으면 소고기 빵에는 안 가지. 만들어내고 한 그거는 이제 공작 정치였으니까 그건 별 의미가 없어. 그렇습니까? 그게 17%나 10%가 돼도 그건 별 의미가 의미 없어. 없어. 자기 정권이 되면은 지지율은 의미 없다라고 다들 아니 얘기하나 그거는 보네요. 그때 사실이 그러고 나서 사실 반등을 했죠. MB. 반등했어요. 그럼 그 이후에 다시 70%까지 올라가고 70%는 아니고요. 70% 올라갔지. 그거는 약간 대표님 희망. 아니야 자체 조사가 있어. 네, 자체 조사. 아, 주변 도로 네. 저장했습니까 그 당시에? 이상등 미터라고. 이상등 미터. 포항에서만 조사하는. 네. 과우병 파동 때 내려간 거는 그건 의미가 없어.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했는데 예전에 그 청와대 옮길 때도 여론 되게 안 좋았는데 또 하니까 그냥 반등했어. 뭐 올라가는 맞아. 거 같으니까 반등했죠.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 것 역시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국민들이 알아줄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뭘 해서 일단은 지금 지지율이 떨어졌다라고 판단했다면 뭘 해서 떨어졌다고 인사 판단한 같은 거예요? 거죠. 인사 같은 것도 지금 이제 그분은 잘하고 있다고 나는 판단하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국민들은 이걸 몰라준다. 언론들이 이걸 자꾸 오해하고 있다. 이 언론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 혹은 뭐 왜곡하고 있는 것만 내가 뽑은 인사들이 잘 해나간다면 국정 수행을 잘 보여주면 다시 올라갈 것이다라는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굳이 사과를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조금 어제 희망이 없는 도어 거 아니야? 스태핑 관련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어요. 네. 근데 긍정 부정에서 긍정이 좀 더 높았어요. 맞아요. 약간 높았어요. 거기에 영향을 받은 측면도 있어요. 다시 재개하신 이유가. 근데 거기 도어 스태핑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층들도 한 30%는 계속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응답을 그게 했거든요. 역선택입니까? 역선택이야. 그거 잘 읽어. 확실히 잘 읽어야 합니다. 이거 잘 역선택이야. 읽어야 돼. 아니 실제로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 좋아하더라고. 역선택이야. 네. 도스태핑 자체는 그건 좋은 아 거지. 좋은 일이죠. 자체는 좋지. 얼마나 계속 했으면 좋겠다니까요. 그 자체를 갖고 뭐 평가할 건 아니고 그럼. 네. 운영 방법의 문제지. 그렇지. 그 자체는 뭐 운영 방법하고 컨텐츠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 아니 근데 뭐 불편한 질문하면 기자들한테 화내면서 그냥 싹 들어가 버리고 그런 모습을 국민들이 지켜보면 그거는 굉장히 이 믿음이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아요. 그 방법이 문제인데 꼭 그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하려면 네. 기자들이 묻는 것만 대답할 게 아니고 아. 대통령이 저녁에 신문도 충분히 보고 참모들 의견도 듣고 다 들어서 오늘은 요걸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것도 방법이겠네. 이걸 준비해 갖고 나와서 그 진짜. 이야기를 해야 돼. 역시 그러니까 사실상 MB셔가지고. 아니 방법이야. 이것도 방법인데 만약 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저는 더 위험해질 거라 보는 이유는 장관들이 소신 있게 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떤 현안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쭉 앞서서 말씀하시잖아요.
장관들은 전부 다 소극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럴 수 거기서 뭔가 가르마를 타주거든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흔히 얘기해서 책임 총리 뭐 장관들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대통령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다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아, 근데 그러면 사실상 MB 시즌 2가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MB 시즌 2만 되면 잘하네. 아주 잘하네. 맞아요. 우리 뭐좀 근육위기도 극복하고 오늘 썸네일 나왔어. 썸네일. 지금 약간만 조금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 도어 스태핑 제도의 문제라기보다 그걸 하는 사람의 그렇지.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방법이야, 윤석열 문제, 대통령이 방법이. 아직 그만큼의 어떤 정치적 경험이라든지 현안에 대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도어 스태핑을 계속하는 건 위험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정치적으로 어떤 현안에 대한 질문을 하더라도 답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면 괜찮아요. 그렇지. 문제가 없죠. 근데 이분은 이제 그거가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에 도어 스태핑을 매일 하게 되면 네. 원하지 않은 질문이나 준비되지 않은 답변이 있는데 질문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엉뚱한 말을 하거나 아니면 실수가 결이 나오죠. 다른 얘기를 하게 근데 된다는 이것도 거죠. 좀 동의가 안 가는 게 잠깐만요. 그 혹시 도어 스태핑 다 봤거든요. 다 보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 돌출 질문 하나라도 본 거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돌출 질문. 다 우리가 맨날 맨날 다뤘던 보는 그런 네. 이슈들이야. 아니, 질문이 예. 돌출한 게 아니고 하나도 없는데. 답변이 돌출한 거지.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답변도 또 돌출도 아니고 또 스태핑도 뻔한 얘기 답변을 해요. 이제 뭐 재개를 했는데 일주일에 한 3일 정도를 도스팽이 한다고 하고 한 번은 내가 준비해가 꼭 현안 이야기 하겠다든지 그리고 뭐 두 번은 답변을 아, 듣겠다든지 그 방법이다. 이런 좀 계획을 좀 짜갖고 방법이야. 그렇게 이걸 좀 하면 저게 잘할 수 있는데 그냥 아무 준비 없이 덜렁덜렁 나와갖고 그냥 물으면 그냥 신경질 하면 신경질 내고 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그 이재호 고문님 말씀 듣기보다는 천공 이야기 듣는 게 맞아. 일주일에 한 번만 해. 아, 일주일에 한 번. 그게 딱 맞아.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이 막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냥 그날의 네. 가장 핵심 그렇지. 이슈들이니까 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인 네.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저도 이거를 하니까 문제가 기자분들이나 언론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핫한 주제를 물어봐요 그날. 이게 대체로 약간 정쟁이나 그렇지. 아니면 약간 이제 분쟁성 얘기들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민생, 경제 얘기를 하고 싶어도 그런 거는 잘 안 물어봐요. 예를 맞아. 들면 뭐 물가 대책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고 맨날 어떻게 물어보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조금 그런 관리를 할 필요는 있고 그 다음에 정식의 기자회견은 오히려 좀 중간중간에 잘 섞어야 돼요. 네, 수석들이랑 장관들도 앉혀놓고 예를 들면 디테일한 얘기 나오면 본인이 원론적인 답변하고 장관 추가로 이렇게 답변하세요라고 네. 하면서 좀 이 정국과 우리 어떤 정부를 주도해 나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화면이 너무 없어요. 천하람 그래서, 위원장님, 예. 아니 이거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지금 이렇게 외부 인사들 여당 쪽 이렇게 굉장히 건강하고 진짜 동의 가능한 말씀들을 다 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안 써. 한 명도 못 들어가. 그러니까 안 쓴다고. 심지어 병민이 형도 아니 그 김병민도 지금 방에서 김병민 왜 안 쓰는지 아세요? 왜 안 써? 매불쇼 나와서 안 써. 에이, 진짜요. 그런 얘기 하지 마. 진짜야. 아니 그러니까 진짜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아니 김병민도 그렇죠. 그다음에 윤희석 이런 분들 진짜 열심히 열심히 했고 했잖아.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제가 아니, 그리고 볼 때. 지금 있잖아요. 그 강인선 대변인 계시잖아요. 조선일보 출신이거든. 존재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까 있던 도어스태핑 너무 많이 하시니까. 나오니까 네. 대변인이 그냥 뻘쭘하게 뒤에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대변인의 역할이 없는 정권이야. 앞으로 대변인 후임자 찾을 때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 같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윤창중 이분이 또 나올지 않을까라고 얘기도 아니 하고 좀 하지 마 좀. 저희 유튜브에 댓글에 그게 그만해. 그러세요. 아니 어제 이제 김병민 교수를 만났는데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진짜 그 사람은 윤석열 정부를 응원할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렇잖아요. 저도 잘 응원하죠. 되기를 바라고. 당연히 바라죠. 자기가 도어 스태핑을 진행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메시지 관리를 하고 행여나 또 불편한 질문이 나오면 자기가 이렇게 조금 교통 정리를 하고 하는 모습이 돼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하더라고요. 본인이 그거 하고 싶대요. 아니 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걸 했다는 얘기죠. 사적 욕망으로 예. 다가오지 아니 말고. 그 전에 잘했잖아. 대선 잘해, 과정에서 너무 잘했었잖아. 그 최진봉이 좋아하잖아. 김병민. 아무튼 왜 이제 그런 분들 안 쓰고 다 이렇게 그 검찰 출신 그 다음에 코바나 컨텐츠 출신 육촌 출신 이런 분들만 쓰냐 이거야. 육촌 출신. 다 그런 분들 왜 쓰진 그래 않죠. 진짜. 그러니까 좀 쓴소리를 할 만한 사람이 잘 안 보이는 거는 사실인 것 같긴 해요. 네, 핵심 저희 그거죠. 한 말씀 하시죠.
아니 심지어 권성동 원내대표랑 좀 협조해갖고 당이랑 대통령실이랑 같이 가면 좋을 텐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장관 지명자가 누군지도 몰라요. 송옥순이 여자입니까? 송옥열이지. 네. 이거. 송옥열 여자입니까? 아이고 나는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겠네. 일부러 그러신 거 아닐까? 골치 아프니까 에이. 답변하시기. 에이 그건 아니야. 그 정도 연기력이 안 나오진 않아. 그 골치 아픈 것보다 이 모르는 게 더 망신이야. 그 당의 도움을 별로 안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 대선에 내가 대통령 되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의 도움을 안 지금 뭐 받았다. 초기에 정비가 잘 안 된 것도 사실이고 네. 대통령부터 비서실이 좀 이 국정 현안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잘 못 잡는 것도 사실이고 네. 그러니까 여론이 그렇게 쉽게 안 올라가는 것도 사실이니까 네. 지금 2달 지났으니까 막 2달 연습했다 생각하고 아 연습. 지금부터 잘 해야지. 아 지금 근데 제가 볼 때는 진짜 당 이쑤시개 좀 갖다 드려라. 아직 8월 15일이 안 된 거야. 대표님 이렇게 하나만 말씀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게 당을 못 믿는 거야. 아 최근에 MB가 나왔잖아. 요새 좀 만나시는 것 같아. MB가 그말 함부로 하지 마. 나 다시 또 들어간다 마. 한 소리 들으신 것 같아. 근데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에 대한 신뢰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제 것 생각으로.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영진이 잘 짚었어. 당과 거리를 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하는 검찰 조직에 정말 충성도 높은 사람들을 쓰면 조직이 문제없이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검찰총장 하면서 경험했던 경험만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그런 스타일로 국정을 운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정치라고 하는 건 상당히 많은 즉 반대편과도 협상도 하고 함께 가기도 하고 논의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네. 그래서 대통령실에 들어가는 분들도 당에서 뭐 들어갔다고 하면 당의 중심적으로 있던 분들이 못 들어갔어요. 거의 없어요. 김병민이 저하고 친하잖아요. 네. 서운해하지. 서운해하죠. 거봐. 개인적으로. 근데 그러니까 물론 서운해한다는 게 뭐 대통령에 대해 서운한다는 게 아니라 네. 이제 누군가가 중간에서 그런 역할을 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느꼈는데 네. 당 출신이나 정치인 출신들을 배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처음에 대통령실을 꾸릴 때 의도적으로. 네, 이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검찰 출신으로 모든 사람 채울 수는 없는 거잖아. 아이, 모든 사람을 그리고 채우진 않아. 정치를 했던 분들이 들어와서 도와줘야 돼요. 그렇지. 왜냐하면 본인은 정치 경험이 없잖아. 정치 경험이 없는 사람을 정치 전문직입니다. 정치인도.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인정을 안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그 지지율을 이제 반등을 또 시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마 이렇게 생각할까봐 이제 두려운 거예요. 아 지지율이 지금 떨어졌는데, 요거 올리는 방식이 있어. 사정정거로 빠르게 가. 그러면 이것도 다시 좋아합니다. 이렇게 생각할까봐 그게 두렵습니다. 근데 당내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사정정국 되고 하면 오르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사석에서 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거는 정말 잘못된 네. 생각이고 왜냐하면은 그게 일단 우리 정치에서 너무 많이 써먹었던 맞습니다. 전략이고 네. 그리고 수사가 그냥 그대로 수사가 진행돼서 명확한 증거가 나오게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놔둬야지 네. 이걸 뭔가 인위로 손댄다고 하는 순간 국민들이 돌아서시거든요. 그래서 아니 뭐 저는 약간 이제 굳이 디스를 하자면 저희를 위해서는 이재명 의원이 좀 건재하신 게 오히려 정치적으로 훨씬 더 나을 수 있는데 굳이 우리가 무리해서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예. 그분 날릴 생각이 없다. 저는 쉽게 절대 얘기하면. 날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분 날라가면 오히려 또 손해다. 아니 그 얘기하니까 최진봉 교수님 뭐 할 어처구니 말이 없어서. 있는 것 같아. 그런 걱정 안 했는데 천하람 변호사 최진봉 교수 부모 욕하는 건 참습니다. 이재명이 욕하는 건 못 참습니다. 요 정도 살짝 섞은 건데도 지금 안 됩니까? 살짝 지금 네. 살짝 발들이는 안 됩니다. 충성심 대단합니다. 이재명 의원이 전혀 건재할 거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5년 내내 건재하실 파이팅, 거라고 보니까 이재명 걱정하지 의원 마시고 이제 천하람 변호사는 전혀 그런 태도가 안 보였다고 하는데 그냥 우연치고는 너무 이상한 일들이잖아요. 예를 들면 해경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요. 그 전에 발표하고 완전히 다르게 입장을 바꿔가지고 발표를 해요. 서해 공무원 아니, 피격 그러니까 예를 사건. 들면 정상이라니까. 자 예를 들어서 자연스럽게 나온다 지금 천하람 변호사 말처럼 그러면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네. 해경이 갑자기 입장을 바꾸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네. 두 번째 국정원 수장 2명을 이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갑자기 이게 갑툭튀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논란이 돼가지고 문제가 돼가지고 이랬으면 오케이 그거 뭐 이해가 돼요. 수사해야겠죠. 뭐 수사한다고 저는 봐요. 이 두 사건에 다. 예를 들면 지금 해경 관련된 것도 국정원 관련된 거 SI 정보도 다 공개하고 네. 저는 투명하게 다 수사한다고 보지만
나온 시점을 보면 사실은 정권 출범하고 얼마 되지 않은 이런 얘기들이 갑자기 나오고 해경 입장을 왜 바꾸고 이런 네. 부분들은 국민들이 볼 때는 사정정국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생길 수밖에 그리고 없어요. 저는 그 예를 들면 한덕수 총리가 네. KDI 원장인 홍장표 어. 과거 이제 문재인 정부 경제수석인가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분 나가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한 거 아닙니까? 아, 사실. 엄청나게 압박했죠. 근데 그렇게 예를 들면 물론 법적으로는 뭐 직접적으로 뭐 사인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 법적 처벌은 받지 않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정치적 행위를 다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백운규 전 그 문재인 정부 산업부 장관 근데 그건 전방위적으로 수사해. 아니 그러니까 와. 그런 걸 빡세게 보면서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앞뒤가 너무 이게 달라. 너무 다르다. 진짜. 내로남불이란 말이 있지 아니, 너무 않습니까? 심각해. 안 그래도 그거 여쭤보고 싶은데 아니 장관님 이거 진짜 하나만 좀 여쭤볼게. 이게 저는 이게 제일 견디기 힘들거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 정부 사람들 나가라고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면서 산자부 블랙리스트 건은 전방위적으로 또 수사를 해. 그리고 해경이 지난 정부에 해경이 청와대 지시 받아가지고 그렇게 조작했다고 수사하는데 또 지금 보니까 해경이 대통령실에 들어갔대 발표하기 전에. 그것도 이해가 안 가. 그리고 전 정부 때 검찰총장 의견 안 듣고 검찰 인사했다고 그렇게 난리 쳤는데 지금 검찰총장 인사도 안 하고 있어. 하나만 물어봐. 아, 죄송합니다. 확실히 줄 섰어 저영진. 아니, 이렇게 그 앞뒤가 다른 모습이 저는 너무 좀 힘들거든요. 견디기가. 어떻습니까? 그만둬야 될 사람들이 그만 안 두고 버티는 거잖아. 네. 알박게 하고 버티는 거. 네. 이거는 지난 정권에서도 뭐 그렇게 해서 지금 배공규나 뭐 황정무 장관이 뭐 감옥 가고 그런 게 있었지만은 그거는 사실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눈치가 없는 사람들이지. 그건 물려놔줘야지. 네. 그럼 과거에 정권이- 그걸 그 사람들 왜 수사를 해요 지금? 근데 그거는 뭐 법이 어긋나니까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참네. 아니 커플끼리 참네가 뭐야? 아니 하루 15일 빨리 왔으면 좋겠어. 아유 삐지셨어요? 정말 듣기가 힘드네. 듣기가 힘들어. 아니 그거는 문재인 정권에서 임계가 있다고 임명한 사람들의 정무직들 있잖아.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있었던 국민권익위원회 같은데 방통위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은 사실 그만둬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건 뭐 그 나머지 자리들은 모르겠어 뭐 그 임명한 그 자리가 모르겠어라고 어떤 자리인지- 애매하게 말씀하세요. 아니 어떤 자리인지를 알아야지. 아니 그런 자리는 냅둬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하셔야지. 감사원 같은 데는 냅두고. 아, 그런 데는 당연히 건드리면 안 되죠. 감사원. 네. 아니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정무적 판단을 요하는 자리는 네. 그거는 당연히 본인들 내놓는 게 그게 내놓는 게 당연한 거야. 맞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랬는데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당연하고. 사람들이 그럼 산자부 산하에 있는 사람도 그냥 다 내놔야 되는군요. 산자부 건 산하. 산자부 정무직인. 산에 뭐 어떤 거 있는지 모르지. 발전 자회사 사장들이었어. 어, 발전 어. 자회사 사장. 그건 어떻게 내놔요? 내놓지 마요. 그 기본적으로 내놔? 정권이 바뀌면 아, 내놔? 공기업 사장들 내놔요. 그럼 이거 수사하면 안 되지. 왜 수사해? 이거 왜 수사해요? 그런데 뭐 그 내놔야 되는데 본인이 지금 안 내놓고 있잖아. 이게 지금 그때 달라. 그때 달라. 안 내놓고 있잖아. 압박을 좀 이제 네. 법적으로 문제 되게끔까지 하면 돼. 내놓으라고 하면 안 되지. 정치적으로 이재호 압박을 하고 고모님의 있잖아요, 이런 지금. 말씀이 그 사람들한테 압박일 수 있어요. 그렇죠. 실세 아닙니까? 내가 뭐 고무인데 뭐. 한 가지 방통위원장을 내놓으라 그건 말이 안 돼요. 언론학자. 당연하죠. 왜냐하면 방통위는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 때문에 여야가 추천해서 방통위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은 물론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야당 추천위원도 2명이나 있어요. 거기 차관에. 그 지금도 2명이나 있습니다. 김효재 예전 MB에 네, 있던 분도 차관급. 있고 이 누구 또 한 분 있어요. 아무튼 네. 야당 추천 몫으로 들어오신 분도 지금 계세요. 거기. 네. 그러니까 방송은 이게 편향성, 공정성, 객관성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누가 대임 나가라 마라 하면 안 돼요. 거기는 왜냐하면 또 그래서 임기도 보장이 주는 거예요. 3년이라는 임기를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공정성이 나온 방송법 4조에 보면 그리고 어떤 외압을 받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면 안 되게 돼 있고 법적으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왜 생각해요. 그 지지율 올리는 방안 딱 하나 나왔네. 방통위 위원장을 최진봉 교수를 임명하는 거야. 좋은 생각입니다. 방통위원장 자리 엄청 노리시더라고요. 저 형은 머릿속에 방송이밖에 없어. 오로지 그거 하나야. 아니 하나 플러스 이재명 아니야, 그 연결돼 있는 거야. 이재명이 돼야 내가 된다. 이재명 돼야지 될 거 아닙니까? 천하는 그게. 확실히 똑똑하네. 정확히. 이재명 돼서
방통위원장을 최진보이가 하는 게 아니고 윤석열 정부에서 방통위원장을 최진보를 시키면 되지. 왜요? 왜 시켜요, 근데? 아, 그 중립을 할까 이거? 에이, 저 사람이 뭘 중립이에요? 아니, 진심이 안 느껴져. 왠지. 아니야. 아, 최진봉 교수를 방통위원장 시켜서 안 될 거 없잖아. MB 때 누구였지? 최시중. 아, 그렇지. 미디어법 유명했지. 미디어법 최시중. 만드신 분이야. 네. 정말. 정말 탄생의 산 증인. 아유,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없습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 중에 제일 유명하죠. 제일 유명해. 아마 그 그래가지고 종편 만들어서 종편 많이 나가고 계시죠. 지금 계속 덕을 보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이. 이거 최시중 이 은인이야. 은인이지. 전화 왔어, 최시중한테. 최시중. 벌써 최시중. 그때 미디어법을 만들어 통과시킨 아주 그 중요한 네. 인물이죠. 아주 그래서 유명하죠. 지금 종편들이 지금 그러니까. 그렇죠. 살만 났잖아. 그렇게 말.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알겠습니다. 뭐왜 여기? 그러면 MB 정권 MB 정권을 실세했던 이재우 고문님한테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겠네요. 종편들이. 종편들이 종편 탄생의 주역은 다 MB 정권 잊었어. 때. 다 잊었어? 잊었어. 한 번씩 뭐라고 하세요? 그 불러놓고. 세월이 지났는데 지났어. 사실상 아는 형님 이런 거 다 이재호 장관님이 진행해야 돼. 공치미 이런 거 다 이재호 장관님이 진행해야 돼. 미스터 트롯 이런 데 한번 나가야 그럼. 되겠네요. 아, 진짜 너무 속상합니다. 몰라줘서. 아니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을 요하는 자리는 임기를 보장해야 되는데 네. 그 당사자들이 네. 정치적 중립을 심히 훼손하거나 그러면 네. 본인들 스스로 알아서 그만둬야지 누가 한번 알겠습니다. 나가라 들어가라 하기 네. 전에. 뭐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 저는 이 내로란불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뭐 그건 그 정도로 정리하고 그러면 바로 이준석 대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뭐 천하람 위원의 네. 의견에 무조건 동조합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아 정말요? 네. 자 6개월 당원권 정지 그 이후에 저는 세게 언론 플레이 할 줄 알았는데 자맹을 이어가고 있고 오로지 딱 하나의 메시지만 내고 있습니다. 빨리 당원 가입들 하십시오. 비단 주머니가 궁금해요. 이준석의. 아니 근데 일단은 저는 자맹하는 거 좋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피로감이 있잖아요. 아 좀 피곤해. 예, 뭐 이렇게 많이 싸워. 아, 진짜로? 예. 그런 면에서 저는 잠깐 이렇게 언론에서 벗어나 있는 거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네. 비단 주머니가 뭐 별게 있겠습니까, 사실은. 뭐 자진 사퇴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세게 붙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저는 자진 사퇴 가능성 거의 없다고 그건 봐요. 없고요. 왜냐하면 이게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정무적인 사안으로 밀려난 거면은 자진 사퇴해도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지저분한 어떤 혐의로 밀려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자진 사퇴를 해버리면 이걸 마치 인정하는 것 같은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카드는 못 꺼낼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 반대로 그러면은 뭐 가처분 신청 같은 법적 대응을 열심히 할 거냐.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법적 대응해도 승산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졌을 경우에 위험성이 너무 커요. 아. 그러니까 지게 되면 꼴이 굉장히 우스워지고 당에서 자진 사퇴해라는 압박이 엄청 커질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고려해가지고 아마 뭐 본인이 뭐 알아서 하겠죠. 아니 그럼 네, 세게 모든 막 걸- 들이박는 거는 그러니까 세게 들이박는 거는 흑화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네. 암만 당원 모아봤자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의힘 주류 당원들이 윤석 대표가 우리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당원을 암만 많이 모아봤자 지금 80만 당원인데 그거 뛰어넘을 만큼 모으겠어요? 흑화는 저는 애당초에 옵션에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러면 아무것도 할 게 없네?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아마 이준석 대표가 어느 정도 고민하다가 네. 하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요. 산에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만덕산 이런 거 말고 손학규랑 그러니까 그렇게 싸우더니 예를 들면 뭐 정말 제가 오히려 바라는 그림은 제가 순천 당협위원장이기도 하니까 네. 오히려 호남권 도는 거죠. 또 투어해? 네, 예를 들면 그게 이제 옛날 스타일로 막 그렇게 투어하는 비공개로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각 대학들 다니면서 강연 같은 거 하고 거기서 또 당원 모으고 뭐 이런 식으로 쭉 다니면서 뭐 예를 들면 당협에 다니면서 인사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지 않나 네.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준석 대표 거는? 여기에 대해서는 세게 말할수록 사면엔 도움이 될 텐데요. 이준석 내가 처음에 여기 매불에서도 그랬나? 네. 내가 네. 방향을 제시해줬잖아. 네. 이런 사태가 오기 전에 야. 원래 자진 사퇴해라. 장수라고 하는 거는 공과를 세우면 공을 많이 세우면 자리를 물러나면서 다음을 기다리는 게 그게 장수의
길이야. 아니 무슨 말씀이지? 지금 과만 잔뜩 세운 사람도 당 대표 하시겠다고 지금 그러시는데 공을 세운 사람이 왜 불러나요? 그래 바로 과를 엄청 쌓은 사람도 바로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망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요? 자, 좀 하나씩 아니 과를 쌓은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과를 예. 재밌네. 그것 때문에 망하죠. 전 변호사 그 전 변호사. 같은 벽끼리 싸우려고 그러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야. 진짜. 그래서 망해 니들이. 예를 들어서 이준석이가 대선에 이겼다. 네, 지선에도 이겼다. 맞습니다. 내 역할은 여기까지다. 나는 이제 다음은 새로운 정권의 새로운 지도부가 같이 해나가길 바란다. 나는 좀 쉬겠다. 하고 악수 칠때 물러났으면 떠나라 같은 거. 예. 오늘 이런 짝이 안 나지. 그래요. 그때 내가 그 이야기 그렇게 그게 길이다.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뭐라 그런가 하면 딴 사람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왜 공 세운 사람들은 물러가라고 이 고문 이야기하냐고. 네, 천하람도 그때 내부 그럽니다. 그래서 천하람도. 내가 네. 저렇게 철없는 애들 데려 제가 철이 없습니다. 나를 못 알아들어도 우리 정치를 해보면 그래. 되게 큰 공을 세우면 이준석 대표가 큰 공을 세웠잖아. 맞습니다. 어쨌든 대선에도 이기고. 그렇죠. 지방선거 지선에도 완승. 이기고. 네. 이게 자기가 당 대표 자리에 있을 때 이긴 거다. 그렇습니다. 네. 그건 대표의 공으로 돌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자 이제 내 역할은 여기까지다. 내 대표는 여기까지다. 이제 내가 좀 쉴 테니까 새로운 지도부가 새로운 정권하고 정부를 잘 해가길 바란다. 하고 물러났으면 오늘 이런 일도 없을 뿐더러 그래요. 이준석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다음을 기약할 저 수 젊은 있고. 친구가 진짜 그렇겠네. 지도자 됐네. 이거는 들을만한 얘기야. 아니 진짜 맞는 근데 말씀이에요. 이거를 결과론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면은 짜맞히는 것 같지만 예전부터 주장하셨어. 전에 근데 예전부터 예전에 물러나라고 하실 때는 그냥 이준석 대표가 별로 안 좋아하셔서 하셨던 말씀 아니야. 그 오해였어. 이 정도의 해안으로 말씀하신 겁니까? 진짜야. 내 설명까지 했죠. 오늘 설명까지 설명까지. 했어. 매불쇼에 있어 그 자료 화면에. 전쟁에서는 그랬는데 그때 이야기하니까 이준석이나 이준석 주변의 사람들이 들이받기나 완전히 내 하고. 말을 그렇지. 완전히 무슨 늙은 영감탱이 무슨 지나간 소리로 젊은 정치인 쳐낸다 이렇게 생각했어. 한 번도 전화 온 적이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럼 뭐 방송에 이야기를 했더라고. 잘하신다 진짜. 방송에 이야기했더라고 뭐 왜 이긴 사람 보고 나가라 그러냐고 진 사람도 하려하는데 그래서 내가 속으로 저거 아이고 저렇게 철없는 애들 데리고 내가 말하는 게 내가 참 가깝다고 천하람아 생각했는데 이준석 바로 대표야. 나는 그때 이미 오늘 이 사태를 사실 얘기했는데 예견에 하셨어. 근데 그게 이제 맞는 말씀이신데 또 얘기를 어떻게 하셨어. 보면 간다. 예를 들어 현역 의원이면 예. 그리고 또 내 밑으로 하여튼 내 계열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상황이면 잠시 그렇게 한 1, 2년 정도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면 되게 멋있고 네. 열심히 내 힘을 다시 발휘할 수 있는데 지금 현역 의원도 아니고 지금 이제 물러나면 네. 이준석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니야. 그게 이제 좁은 속에 그것도 줘봐요. 그게 개파 정치 정치인들이 해봐서 알아. 개파 의미 그게 없어. 부질 없어. 만약에 이준석이 그렇게 물러났다 그러면 네. 다음에 당이라는 게 항상 위기가 오잖아. 맞아요. 그렇지. 위기가 오고 뭐 엎어졌다. 그때 자꾸 모시게 하니까 되는구나. 그때는 야 차라리 이준석이 데려와라. 그렇지.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야. 그렇지. 부모님 말씀 왜 정치인은 맞냐면 그걸 기다려야 돼. 왜 맞냐면 만약에 그렇게 하고 멋있게 물러나잖아. 그러면 이준석은 대중적인 비호감이 좀 높았는데 최근 들어 과거는 호감이 높았지만 이걸 만회할 수가 있어. 그렇지. 그 호감도가 높아지고 이준석의 대중적인 인기를 계속 높으면 결국은 당이 필요할 때 이준석 부를 수밖에 없거든. 그때도 얘기잖아. 아마 형 둘은 이준석 대표 까겠지. 아니, 국민들은 정치인이 멋있게 물러나는 걸 좋아하거든. 그렇지. 국민들이 정치인을 좋아하는 게 두 개야. 권력하고 맞붙는 정치인. 노무현 대통령처럼 전두환들은 그렇지. 오공 청문할 때 명피들이 던지고 그러니까 윤석열처럼 주미하듯 달러 붙고 말이야. 이렇게 정치인이 권력과 맞섰을 때. 권력과 맞서는 정치인을 좋아하는 거고 근데 이번에 두 번째는 멋있게 정치인이 물러나는. 멋있게 물러날 때. 물러나는 아, 이번에 타격을 근데 입고 물러나면 안 돼. 이번에 이준석 대표가 네. 그 윤리 들어가기 전에 뭐 이렇게 기자들에게 울먹거렸어요. 울먹거렸잖아요. 네. 그거 안 좋게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되게 그럴 때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당당하게. 뭐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약간 그렇게 느껴지더라고. 오히려 당당하게. 또 둘이 잘 맞네. 여기서 잘 맞네. 정치적 탄압이다. 나는 둘이 죄가 한번 없고 안아. 두 분이. 정치적 탄압이다 이렇게 따님이 싫어한다니까요, 따님이. 기회가 둘이 또 잘 있었어. 만나. 이준석 기회가 오늘 또 한 번도 안 있었어. 또 있었어. 만났어. 이번에. 윤리위에서 딱 했잖아. 네. 그럼 이준석이가 네. 내가 명색이 당 대표인데 네.
대표가 당의 규정을 안 지키면 되겠냐? 어. 설사 그 규정이 잘못됐더라도. 바로 탄압이고 박해지만은 아. 그러나 당 대표가 당의 규정을 준수하겠다. 내 그만두겠다. 이렇게 맞아. 했으면 자진 사퇴. 사람들이 그나마. 야 역시 그래도 젊은 친구가 형편없는 줄 알았더니만 그게 아니네. 호기롭다. 역시 인정할 사람이 뻔하고. 깊이가 있네. 이렇게 이게 보는 거야. 맞아요. 이게 지금 잘못 그 찌질이 컨셉이라고 이걸 못 그런 한 느낌을 거야, 약간 사람이. 줬어. 그러니까 일련의 행보가. 저 남의 말을 안 듣잖아. 아. 근데 그만두면 뭐예요? 예를 들어 이준석 대표는 진이어서 이게 다시 이제 나올 수도 그만뒀어. 없고. 그럼 뭐예요? 지금은 세 번째 기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 알려주셔야지. 가만히 있는 거야. 나그 얘기할 줄 알았어. 가만히 있는 거야. 야, 그거 숨통을 끊는 거 아니야? 아무것도 세상이 야. 부를 때까지 가만히 있는 야, 거야. 둘이 잘 맞네. 세상이 부를 때까지. 세상이 안 그럼 부르면 본인 어떡해. 반성도 좀 안 하고. 부를 거잖아. 본인 반성도 좀 아니, 하고. 안 부를 거잖아. 부를 거야. 정치인은 기회가 안 오면 기다려야 돼. 그렇지. 그게 정치인. 계속 기다리다면 소학교가 돼. 전학교는 그 좋게 기다렸으면 되는데 작 쓸데없는. 그러니까 쓸데없이 너무 빨리 나와. 그러니까 이준석이도 어. 내가 당 대표인데 당의 규율을 준수하겠다. 네. 내 개인으로는 억울하기 짝이 없지만 아, 그래, 그러나 기다려. 내가 당 대표가 당의 규율을 준수하겠다. 기다려. 하고 당분간 재충전의 기회를 좀 갖겠다. SNS도 하지 마요. 자성하겠다. SNS. 안 해야지. 안 해고. 딱 끊고 한 몇 달 더 쉬면 그러고 뭐 네. 여기저기 돌아다닐 것도 없고 그것도 그거 못하게. 반대. 방랑 김삿갓 할 것도 아, 그것도 없고 못하게. 그러면 자기의 그 자기 정치적인 지역구 있잖아. 그동안에 못 챙겼던 자기 지역구에 노인들도 찾아가고 아, 노인 찾아뵙고. 경로당도 찾아가고 그러면서 이재우도 찾아오고. 좀 여유 있게 비공개로. 여유 있게 그렇지. 여유 있게 좀 당의 어른들도 좀 만나고 비공개로. 그동안에 참 여러 가지로 심력기차 죄송하다고 네. 인사도 좀 하고 그러면서 인간의 수양을 수양. 좀 해야 돼. 야, 그 맞는 수양. 말씀이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정치인이 길이 있어. 인간이 아니다. 자, 천하람 위원장님. 예. 제가 볼 때는 얼핏 좀 부정적으로 들으면 아예 정치적 행보를 끊겠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아니 그것도 한 방법일 수도 아, 방법이에요? 있죠. 뭐 어. 피로감도 분명히 있는 거고. 피곤하긴 해, 사실이야. 네, 근데 그러니까 저도 전 이재호 우리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공감 많이 가는 부분이 아, 그래요? 이준석 대표가 사실 정치권에 오래 있었잖아요. 본인이 가진 힘에 비해 욕심이 많았어요. 네, 그냥 제가 이 사태를 쭉 보면 정치가 명분도 좋고 언론도 좋고 여론도 좋고 다 좋은데 기본적으로 힘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당내의 힘. 당내에 힘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없는 힘으로 하다 보니까 아등바등만 했구나. 그거를 이제 1년 내내 해 왔던 거고. 자기 혼자 싸우니까. 네, 그게 어떻게 보면 한계에 다다랐던 거고. 그리고 나머지 반대하는 분들도 선거가 있으니까 참은 거고. 참은 거죠. 그렇지. 적이 너무 많아. 네. 당내.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가 그래서 욕심이 많았다고 보고 책임감도 많았다고 봐요. 저는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1년 지금 당대표 임기 했지만 솔직히 선대본부장 이상으로 뭘 한 게 있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선거 치르느라 선대본부장 역할을 했던 거죠. 되게 차가워졌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정치야. 정치 비정해. 아니 근데 홍준표는 사실은 업보라고 했어. 천하람은 욕심이라고 하고 있고. 아니 근데 이제 지금 돌이켜 보면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찌 보면 자기가 당대표가 됐을 때는 당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뭔가 새로운 바람을 불어일으키기를 바라는 당원들과 국민들이 있었던 거죠. 민주적 정당성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그걸 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네. 내가 선대본부장을 한 거고 네, 네. 이제 내가 당대표를 해서 여기서 뭔가 근본 개혁을 해내야지만 역시 이준석이 하니까 당이 달라졌네. 그 혁신이 출범한 게 그렇죠. 그게 사실 자기의 뭐랄까 책임감이기도 하고 어찌 네. 보면 욕심이기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끌고 나갈 정도의 당내에 힘이 없었던 거죠, 사실. 그러니까 무슨 혁신이냐, 뭐 공천 건드리냐 이런 반발 나오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정치력이겠죠. 그게 다 그러니까 정치력이니까, 의원들은 사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네. 이재호 고모님이나 이런 분들의 마음을 얻었어야 하는데 평소에 네. 전화도 좀 하고 말이야. 밥도 한 번씩 식사하시면서 자문도 좀 받고 이래야 하는데 맨날 천안함 뭐 이런 사람들 만났으니 이게 되겠냐고. 저도 자주 만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어찌 보면 자기의 에너지 배분을 명분과 여론, 언론 이쪽에 엄청 많이 쉽게 얘기하면 게임으로 치면 능력치를 거기에 몰빵을 많이 한 거고. 그렇지. 그러니까 당내 아주 냉정하게 말해서 당내에 자기 사람 만들고 세력 만들라 그래도 줄 떡이 있어야 돼요. 근데 떡을 안 주는 스타일이잖아요. 예를 들면 자기 사람 공천 꽂아주고 이런 거 안
안 하니까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네. 그게 이제 명분이 되고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유지가 안 되는. 유지하는 거에서는 쉽지 않은 이제 면. 정치가 어렵다. 네. 그런 어떤 시도할 기회는 없었죠. 아직 뭐 총선이 온 것도 아니고 그렇죠. 공천이나 이런 부분에 정치가 지선에서도 어려워. 자기 사람 심은 거 진짜 단 하나도 없었어요. 아 진짜로? 네, 제가 지선 공천관리위원 했었는데 어. 약간 이준석 대표랑 친한 사람들이 서운할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근데 정진석 부의장은 그 반대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는 뭐 저는 조금 안 맞다고 생각. 왜냐하면 공격이 예 틀린 공격이었다. 진짜 당 대표의 지분을 과거에 비해서는 진짜 1도 행사하지 않았어요. 네. 인사하네. 인사하네. 그래도 인사를 해야겠죠. 인사를 안 하네. 인사를 안 하네. 인사를 해야 돼. 그것도 정치력이야. 이준석 대표가 너무 자기 자신을 과신한 점은 있어. 맞아요. 예, 너무 과신했는데 그러나 뭐 그렇게 이준석 대표가 뭘 불공정하게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건 또 아니고.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근데 너무 자신을 과신하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바른 말 하는 것 같긴 한데 싸가지가 없어 한마디로 그런 거잖아요. 그 유시민이잖아. 아니 근데 이준석이 더 심해. 유시민은 달라졌어.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좀 뭐 다듬어지겠죠. 그럴까? 쉬어가면서. 네, 근데 네. 저는 근데 이제 그게 변수는 이제 걱정이에요. 수사. 다듬어지면 매력이 없어져요. 우리.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실에 굴복하고 내가 사람 챙기고 뭐 해야지 하는 순간 그럴 수도 그게 있겠다. 이준석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아니, 어려워 아니, 정치가. 아니, 그렇게 다듬어지는 게 아니라 네. 무슨 기술을 배우고 정치 기술을 익히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소양을 키우라. 사람이 품성이 태도를. 좀 다듬어져야 된대. 품성. 인간적인 소양. 네. MB처럼 좀 겸손해야겠죠. 네. 아니 근데 MB는 말 나온 김에 형 집행정지 받자마자 어떻게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아니, 그 풀어준 사람 민망하게 만듭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네. 그 형집행정지를 3일 날 신청했는데 네. 그게 28일 날 나왔잖아. 네. 그 사이에 다 나와버렸어요? 원래 3일 날 신청하면 되게 한 열흘이면 나오거든. 네. 한 10일이면 되게 나오는데 어. 너무 끄니까 다 나왔구나. 병원에서 종합 검사 이제 들어갔어. 어. 종합 검사를 해갖고 완쾌했어. 그거 하는 날 이제 종합 검사를 발표하는 날인데 그 다음 날에 발표 날이지. 완쾌. 종합 검사 지금 하는데 일반인보다 건강해. 통근 치료해도 되겠다.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죠. 지금 통근 치료 지금은 너보다 건강해. 아니 골프 치지 않나? 골프 치고 다쳐. 지금은 통원 치료하는데 통원 치료. 공예 전직 대통령을 좀 존경해. 최욱 씨도. 죄송합니다. 진짜 재욱이 문제가 많아. 전직 대통령 갖고 자꾸 깔아뭉개고 죄송합니다. 재욱이 원래 문제가 좀 많아. 죄송합니다. 남을 좀 존중하는 것도 배워야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오늘 한번 이준석하고 좀 닮았어. 네, 아니 요건 고치겠습니다. 네. 돌아보겠습니다. 반대자의 생각은 동의하지 않아도 네. 반대자의 존재는 존중해. 네, 제가 존중하면서 최욱의 맛이 없어져가지고. 정확한 말씀이네요. 그게 문제예요. 그 이준석도 못 버려 그래서. 그리고 이왕 전직 대통령을 활용할 거면 더 웃기셔야 돼요. 네. 맞아. 그러니까 이왕 쓸 거면 이것도 좋은 지적이고 왜냐면 우리 대표님 아니, 지적도 더 좋은 세게 지적이고. 얘기하면 고문이 약간 마음이 상하잖아. 매부쇼 안 나올까 걱정인가. 아니야, 뭐다 그런 것 때문에 네, 그 뭐. 적절한 선을 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저도 욕심 같아서는 더 조롱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러면 이쯤에서 마무리를 좀 아니, 짓도록 뭐 할까요? 별로 한 것도 없는 거고. 많이 하셨어요. 아니 오늘 우리 장관님께서 윤석열 대통령 의욕이 지지율을 없어. 좀 올려주셔야 되는데 포기하셨나 싶어요. 8.15가 지금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사람이 죄송합니다. 네. 누울 자리 보고 발뻗어야지 지금. 네. 아무 데나 가서 지금 발뻗으면 죄송합니다. 되나 네. 지금.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함께해 주신 네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돼지 소리를 내면서 끝이려고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는데요. 2부는 팟빵에서 계속됩니다. 네, 그럼 저희는 내일 오후 2시 진짜 생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